큐. 네. 안녕하세요. 현철과 함께하는 그래스하퍼 첫 시간이에요. 네. 오늘은 이 네 가지 도형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네.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이거 혹시 나오나요? 녹화는 되겠네. 네.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미안해. 여러분의 초상권 모자이크 해 드릴게요. 네. 아, 괜찮습니다. 좋아요. 사실 하는 방법을 몰라. 네.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도형을 저희가 이제 미션을 5,000개를 그리기로 했거든요. 바닥에 5,000개를 깔자고 했는데 그러면 5,000개를 랜덤하게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깔겠다 라고 했을 때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개를 하나씩 그려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저 4개를 한 번에 그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캐치를 해내야 된다. 그러면 자 이제 물어볼게요. 공통점이 뭘까요? 꼭지점이 6개 오씨 존재합니다. 너무 수학적인데. 네, 좋습니다. 공통점 6개네요. 몰랐어요. 네. 무엇이 모양이 똑같은가? 네. 같습니다. 뭐라고요? 모양이 같습니다. 모양이 같아. 닮은 꼴이다. 돌리면 합동이다.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너무 수학적 지식이 높은데? 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해. 여러분 유치원생이다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나 이 정도의 고퀄리티의 대답을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네. 진짜 훌륭합니다. 네. 정사각형의 4분면이 어느 한 분이 빠져 있다. 누구예요? 와, 최준호. 와, 일단 박수. 네, 감동. 와.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오늘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일찍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는 과정에서 티가 났나? 대단한데. 네. 자, 뭐냐면 지금 준호가 얘기한 게 왜 이렇게 놀라운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게 보이잖아요. 여기 있는 도형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준호가 얘기한 건 뭐냐면 색을 어떤 걸로 해볼까? 하늘색 해볼까? 도형에 안 보이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문제라기보다 이 컨셉에서.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너무 쉬워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 큰 사각형에 한쪽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한쪽이 지워져 있는 거다라고. 게다가 더 제가 약간 훅 이렇게 들어온 건 제가 이걸 하는 방법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선을 안쪽으로 뒤집는 방법, 아니면 뭐 잘라내고 여기를 연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아까 누가 도형에다 갔다고 했으니까 도형 하나를 그리고 90도씩 돌리는 방법, 그런 것도 가능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여러 가지를 또 이제 첫 시간인 만큼 보여줘야 되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사분면을 그려서 사각형을 4개를 집어넣고 하나를 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마음을 들킨 것처럼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종 맞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마음을 들켜버려서 너무 쉽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제 할애를 했지만 이 도형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프로세스를 굉장히 명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줄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부분 완성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저희가 할 훈련은 뭐냐면 컨셉을 잡는 거예요. 순서를 프로세스를 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 제가 4분면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일단 도형을 하나 그려요. 아주 큰 흐름은 도형을 하나 그리는 겁니다. 여기다 펜으로 쓸 수가 없네. 아, 네, 연결을 못 해가지고. 뒤에 약간 물이 새가지고,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anyway, 네. 한번 써볼게요. 개발로. 네. 그래도 글씨 쓸 때는 작아서 그런지 원은 잘 안 되네. 도형을 그린다. 네, 도형을 그린다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치를 하는 거예요. 배치. 이 배치는 뭐냐면 6,000개, 5,000개였나? 5,000개를 쫙 배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배치까지는 요 전체 사각형을 다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제가 원하는 거를 빼는 작업을 그 자리에서 그냥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멋지게 제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제어. 나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건데 이거 지금 글씨가 너무 지금 창피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안에도 이제 A, B, C가 있겠죠. 네. 도형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네, 요건 말로 할게요. 도형을 여기다가 네모를 하나 그릴 건데 그 네모를 4번 반복해서 그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네, 4개를 딱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배치는 어떻게 해요? 전체 그리드를 쫙 깔 거예요. 전체 그리드를 쫙 깔아서 그리드의 가운데 이렇게 얘네들을 배치하겠죠. 이거를 쭉쭉쭉 해서 쭉쭉쭉쭉 해서 원하는 만큼 5,0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처음에는 5,000개씩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할지만 컨트롤하고 뭐 한 10개, 100개 해보고 그 다음에 늘리면 되는 거니까 이 그래스하퍼가 또 마지막에 쫙 늘어나는 그 감동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얘는 이걸 뺄 거고 얘는 다른 색으로 해야겠네. 네. 얘는 이거를 지울 거고 얘는 이거를 지울 거고 얘는 이거를 지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필요하네요. 네. 준호가 그걸 생각했던 이유는 그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려고 하는 최종 목표를 보고서 이거를 우리가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려놓고 빼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래스하퍼는 앞 단계에 있는 도형들은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참고 자료, 즉 마지막에 나오는 거를 위한 보조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 단계 과정.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기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저걸 제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머릿속에 상상 속에 집어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에 안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줄 형상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저걸 만드는 과정 이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뭐 이걸 만들라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자르는 사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 넓은 판 카드보드 갖고 자르니까 일단 이 전체 사각형만큼 요 크기만큼 자르고 여기 판에는 작업들을 했겠죠. 그렇지 않고 뭐 나는 정말 아껴서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칼질을 할 거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종이는 아낄 수 있겠지만 모델 퀄리티는 떨어지겠지. 왜? 칼질이 연속으로 안 가니까. 가게 살아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일단 세 단계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도형 만드는 것부터 해볼게요. 준비됐어요? 네. 질문 언제든지 중간에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래스하퍼 처음 보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재밌게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UI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오른쪽은 그래스하퍼 화면이고 왼쪽은 라이노 화면입니다. 라이노 반응 괜찮아요? 좋아요. 반응이 없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 오른쪽에다가 뭔가를 하는 건 여기에 또 하나의 마스킹 테이프가 도면 트레이싱지를 올려놓고 작업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커브를 하나 그렸어요. 라이노의 커브 기능을 해서 커브를 하나 딱 그렸어. 이건 제가 잡아서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움직일 수도 있고 막 스케일도 바꿀 수 있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거 따라잡으면 됩니다. 커브를 잡고
요 커브를 참조하는 과정인데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커브를 하나 참조를 했어. 예. 참조를 제가 이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싱 같은 거야. 예. 그래서 얘를 움직이면 참조되는 애들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커브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원하는 개수만큼 점을. 그 점을 여기서 내가 아무리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조가 돼 있다 그랬죠? 예, 이 커브가 참조가 돼 있기 때문에 커브를 따라서 움직여. 심지어 이 커브의 뭐를 형상을 바꾸면 그 형상을 따라서 똑같이 움직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위에다가 놓고 예, 가상의, 그러니까 약간의 VR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더 쉽겠네. 여기는 현실이야. 현실은 시공창인데 예, VR 속에서 우리는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 마음대로 해서 나중에 이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다시 내가 안경을 딱 벗는 작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거는 참조. 제가 커브를 가지고 여기서 set one curve, 그 다음에 set multiple curves 하는 거는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참조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얘를 지웠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참조를 잃어버렸거든. 예, 레퍼런스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얘를 다시 살리면 얘는 다시 돌아가겠죠. 참조가 되는 거고, 이 참조를 한 거를 가지고 선을 나눠요. 실제로 선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얘를 포인트로 만든 다음에 얘를 다시 현실로 돌려보낼 수가 있어. 예, 그 작업이 뭐냐면 베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래서 베이크를 하시면 네, 여기 뭐냐면 이게 달걀 모양이에요. 여기도 있을걸요? 어디 있을까? 솔루션. 예, 베이크 셀렉티드가 있어요. 베이크를 딱 하면 달걀을 딱 구웠잖아. 더 이상 유동적이 아닌 거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여기 보이죠? 점이 생겼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움직이면 그대로 점이 있습니다. 마치 북두 7성처럼 10개로 쪼갰으니까 북두 11성. 네. 북두 11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선택이 돼요. 네. 그리고 하나하나 당연히 선택이 되고 움직일 수 있겠죠. 네. 얘는 더 이상 얘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현실로 눌러버린 거야. 팍 프레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 참조와 그 다음에 베이크. 네. 네. 구워버리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질문 받아요. 네, 질문 없죠. 질문 없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단연간의 경험으로. 네. 제가 설명을 진짜 완벽하게 잘했거나, 네. 이제 벌써 이제 손을 내려놨거나, 네. 둘 중에 하나죠. 네. 저 질문 있어요. 질문 좋아요. 라이노에서 커브 어떻게 끝나요? 라이브 컵을 어떻게 그리냐고. 이게 바로 예상 밖의 질문인 거죠. 네. 라이너에서 커브 여기 제어점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커브 눌러도 되고 아니면 그냥 치면 되죠. 우리 또 캐드에서 많이 겪었잖아. 예. 내가 생각하는 영어 단어를 치면은 그 기능이 들어있더라. 이게 캐드의 놀라운 장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커브라고 치면은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점을 막 찍어. 예. 그 다음에 이런 실수는 안 하겠지? 1학년 아니니까. 네. 다 했는데 사라져요. 혹시 엔터나 스페이스 눌렀니? 네. 그래서 스페이스 누르면 네. 이렇게 딱 되죠. 캐드랑 동일합니다. 네. 제가 지난 학기에도 1학년 수업했는데 항상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죠. 마지막에 입력이 안 돼요. 사라져요. 스페이스를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뭐더라? 축척 그리고 그거 스타일, 디멘전 스타일 하는 걸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절대 글씨가 안 보인다는 거야. 그 질문을 학기 끝날 때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 FAQ에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아무튼 자,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태연이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건데 뭐냐면 커브를 제가 아까 걸 지워버렸잖아. 지웠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 예. 갈 길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죠. 왜? 참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기 보시면 예, 뜹니다. 이렇게 말풍선이 뜨면 거기다 마우스를 살짝 올려놓으시면 뭔지 알려줘요. 아니면 눌러도 되고. 예. 그래서 뭐냐면 참조된 커브가 없어졌어. 예,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다시 참조를 해주면 됩니다. 얘를 잡고 다시 여기다가 셋 커브, 제가 지금 순서를 아까랑 반대로 했죠. 선택하고 참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참조 누르고 선택을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시 참조가 됐어. 완전 새로운 놈으로 갈아탄 거죠. 네. 떠난 사람 빨리 잊고 새로운 사람 갈아타세요. 하림이 부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네. 반응이 아무도 없다. 네. 괜히 노렸다. 참. 어제 싱어게임 끝나서 우울해. 네. 저는 당연히 그 윤성 아줌마가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아니더라고. 네. 아무튼 지금 탑10 콘서트를 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커브, 디바이드, 그 다음에 포인트까지 왔어요. 그쵸? 어렵지 않죠? 네. 네. 그럼 머릿속에서 싹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하기로 했죠? 잊어버렸어요? 기억해요? Do you remember? 네. 사각형 그리기로 했습니다. 큰 사각형을 그릴 건데, 큰 사각형을 그냥 그리면 재미없으니까, 예, 사각형을 4개를 그릴 겁니다. 근데 4개를 그리지 않고 하나를 그려서 옮길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요거부터는 혹시 뭐 뒷부분을 위해서 따라 하셔도 좋고, 녹화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나요? 네.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요거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지. 네. 여기 있는 탭들이 있죠. 파람스, 매스, 그 다음에 세츠, 뭐, 벡터, 커브, 서피스, 메쉬 이렇게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를 하나로 뽑아놨어. 예. 요거는 이제 여러 도형들을 가지고 여기 커브, 서피스, 메쉬는 도형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만들거나 거기서 정보를 추출해 오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고, 거기에서 인터섹트는 그 도형들을 가지고 연산을 막 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 또 그걸 뭐 옮기고 변형시키고 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걔를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 하나하나를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딱 가지고 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컴포넌트. 네, 컴포넌트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은 처음 설치한 분들은 여기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요 뒤에 부분은 다 뭐다? 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플러그인 설치하는 거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쫙 하시면 되고, 예, 저는 이제 막 그때그때 필요한 거 막 설치하고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어떻게 알겠어요. 특히 캥거루는 물리를 좀 알아야 돼서, 네. 아, 물리더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아무도 안 웃는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잠깐 임시로 개발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그렇게 자랑을 해 마지 않았던 트리8이라는 컴포넌트입니다. 네. 몇 개 없어요. 네. 근데 아무튼 나중에 한번 자랑할 일도 있을 거고요. 어디까지 했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개념을 약간 추상적인 점과 벡터, 평면 이런 게 있는데 요거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오늘 여기를 조금 다룰 겁니다. 네. 그리고 세트는 이제 그래스하퍼의 꽃이죠.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방법, 데이터 매칭에 대한 거고요. 리스트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네, 리스트 매니지먼트. 그게 그래스하퍼의 꽃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건 여러분이 싫어하는 수학 이런 걸 텐데 이 뒷부분 안 봐도 돼요. 뒷부분 안 봐도 되는데 예, 여기 있는 산술 연산 그 다음에 도메인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 제가 퀴즈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여기 있는 천연색색의 아이콘들과 예, 여기 파람스에 있는 여기를 기준으로 나눌게요. 여기는 인풋 관련되는 거고, 요거는 그 그래스하퍼 처음 떴을 때 인풋 인풋 예제를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다양한 유틸이니까 나중에 쓸 일이 자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두 개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것과 다른 큰 차별점이 있어요. 네. 뭐죠? 네. 준호가 계속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준호는 알고 있어.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네. 조용히 하고 나는 내가 있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네?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무서운 영화였는데 내용은 기억 안 나지만 얘네들이랑 요거는 굉장히 달라. 뭐가 다르죠? 데이터랑 이제 지오메트리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랑 지오메트리인데 뭐가 달라? 그 디자인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우린 디자이너잖아요. 네. 수치? 안녕하세요. 수치랑 형상을 받아오는 게 다른 겁니까?
수치랑 형상을 받아온다. 너무 개념적인데 디자인적으로 접근해 주세요. 네. 틀린 말 아니고 당연히 맞는 말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우리 이걸 만약에 처음 봤다. 네. at a glance. 진짜 10년 전에 외워보고 처음 써보는 수거네요. at a glance. 네. 1차원적인 거랑 2, 3차원적인 거 차이가 있는 1차원적인 거랑 2, 3차원적인 거 어디 그런 게 있죠? 네. 우리 태연이가 하는 말은 잘 들어야 돼. 가끔 예상하지 못한 거를 잘 찾아내니까. 저는 아직 차원이 높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안 보여요. 예. 뭔가 그렇게 기호-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더 쉬운, 진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유치원생이 대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하시면 민준이가 답했어. 라이노 명령어 같습니다. 라이노 명령어 같아요? 서클, 커브, 플레인, 뭐 박스 그러네. 라이노 명령어들이 좀 있네. 네. 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들 맞는 거죠? 아키텍처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뭔가 진짜 딱 기호처럼 여기만 생긴 집중해, 것 여기만. 같습니다. 기호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기호처럼 생겼다. 요거는 약간 접근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진짜 그럼 요거 4개만 볼까요? 요거 4개? 진짜 힌트 많이 준다. 여기 0.1A, 그 다음에 요거 무슨 슬라이더인데 화살표처럼 생긴 거, 그 다음에 뭔가 낙서하는 것처럼 생기고 패널이라 그러는데 요거 2개를 그래서 진짜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패널 창과 친해지셔야 돼요. 노란 창, 이 노란 창. 네. 요 4 아이콘을 보면서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또는 이 2개의 공통점을 얘기해 주셔도 돼요. 육각형 안에 들어가 있다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띵동댕. 네, 그게 이렇게 어려웠냐고. 잘했어요. 네. 생각이 그래도 아직 디자이너의 꿈을 접지 않아도 되겠네. 네, 좋아요. 네. 사실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을 텐데, 네, 말이 나오는 문턱이 낮거나, 네, 마이크를 꺼놨거나, 딴짓을 하거나,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만 유일하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처음에 이거를 만든 사람이 정말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고 구별을 짓고 싶어서 한 거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네. 다른 건 정말 청천연색으로 만들었거든요. 아마 이때부터 디자이너가 투입되지 않았을까 싶어. 네,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육각형으로 만들었어. 왜 육각형으로 만들었냐? 얘네가 뭐기 때문에? 파라메터이기 때문에. 네, 파라메터. 네. 처음에 이게 파라메터였고 나중에는 이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얘네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지금 놀랍게도 제가 한 몇 개만 샘플링해서 보여드릴게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얘네밖에 없어요. 다르죠? 일반적인 컴포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네들은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순서도라는 거 배우셨으면 교육과정에 있었겠죠. 여러분 때는 순서도의 시작, 순서도의 끝 요거를 얘네들로 해주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포인트로 시작해서 원을 하나 그렸어. 중간에 막 이런저런 컴포넌트들을 막 넣었단 말이에요. 막 뭐 넣고 연결하고 했어. 그랬을 때 막 연결이 돼 있을 때 시작에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읽는 게 되게 쉬워져요. 점에다가 뭐 원을 그렸구나. 내부에 어찌됐든. 그러면 이 그룹들이 한 10개, 20개 이렇게 쫙 있을 때 그 흐름만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얘가 점을 가지고 원을 만드는 과정이구나. 또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원에서 어떤 점들을 추출해냈어. 그러면 그것도 앞에 이거, 뒤에 이걸 두면 돼요. 그러면 원을 가지고 점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이 그룹과 다음 그룹을 연결할 때 점이니까 점에다가 연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쉽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데이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파라메터라고 했는데 잘못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 잘못 얘기했네. I'm so sorry. 암소가 말합니다. 미안해. 그래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건 지오메트리 데이터들이고 형상 데이터들이고 여기 있는 건 수치와 텍스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의 왕중왕은 가장 추상적인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걔는 여기 있는 데이터입니다. 옛날엔 처음에 이게 데이터가 없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데이터가 들어왔어. 그래서 이 데이터가 뭔가 연결하는데 내가 애매하다 그럼 데이터로 연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리스트 매니지먼트 할 때는 데이터로 받으셔도 되고 지오메트리의 가장 기본은 지오메트리예요. 지오메트리로 받으시면 됩니다. Anyway. 네. 자, 그 처음에 설치하고 들어갔을 때 이거 그 영어 단어로 안 뜨고 그 여기 아이콘에 있는 걸로 똑같이 뜨는데 혹시 이거 글자로는 어떻게 바꾸나요? 뷰. 요 그림으로 뜬다고? 예. 디스플레이 들어가서 여기죠. 디스플레이에 드로우 아이콘즈를 켜면 이렇게 떠요. 아, 네. 그리고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지? 요렇게 이게 더 직관적이고 자기가 쓰는 걸 찾는 사람들도 있어 해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요건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게 나오고 놀랍게도 얘는 편집 가능해요. 네. 근데 요거는 안 되지. 네. 그리고 요게 24, 24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면 좀 깨져. 네. 이거 나중에 한번 정리했다고 들었는데, 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그 전에 하나만 우리 이제 뭐 그리기로 했냐면 사각형 그리기로 했죠. 사각형 어디 있냐면 여기 커브에 있습니다. 네, 커브에 어디 보자. 여기 렉탱글이 있네요. 그렇죠? 렉트앵글. 네. 그래서 렉탱글이 사각형입니다. 그럼 사각형이 하나 그려졌어요. 사각형만 그려진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사각형이고 사각형이 그려지는 평면까지 얘가 그려주거든요. 네. 그거 나중에 끄시면 되는데 이 사각형 컴포넌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인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런 재료가 필요해. 네. 나는 이런 재료로 요리를 할 거야. 오늘의 요리 주제는 렉탱글입니다. 네. 사각형을 만드는 요리예요. 요리를 다 만들었어. 그럼 결과를 서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접시에 담아서. 그쵸? 글로 나가는 요리. 그 요리와 부산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뭘 알려주냐면 사각형의 길이를 알려주네요. 네. 왜 알려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뭐가 있는지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어. 네. 아무튼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근데 뭐 커브 받아서 길이 구하면 되는데 아무튼 만들었어요. 네. 라인을 길이를 내보내는 그런 습관에서 만들었나 봐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는 요겁니다. 넘버 슬라이드 어디냐면 이 프리머티브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딱 연결하는 순간 얘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0부터 이렇게 움직여요. 요거 색깔 색깔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커브를 여기다 연결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선을 따라서 뭐가 흐르냐면 데이터가 흐릅니다. 네, 데이터가 흐르고 있어요. 흐르는 데이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렉탱글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폴리라인 커브로 받은 거예요. 얘가. 네, 커브는 더 확장된 개념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커브 여기 있는 사각형 걔를 0부터 1까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Y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Y도 이렇게 쫙 만들어주면 얘도 이렇게 크기를 같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됐어요. 이쯤 되면 질문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질문 나와야 되는데 질문 없으면 패스. 마이너스적으로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왜 오른쪽만 움직여요? 왜 왼쪽은 안 움직여요? 오른쪽도 아니 잘못 얘기했다. 아무튼 반대쪽도 움직이고 싶어요. 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여기 딱 보시면 제가 지금 0.723을 보냈는데 0.723 네, 땡723 네, 땡723을 보냈는데
들어간 값은 땡723이 아니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 마우스를 살짝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02723이요. 예. 그렇죠. 네. 0에서부터 0.72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육각형, 여기 보이시죠? 제가 왜 아까부터 육각형 강조했냐면, 그 육각형이 여기에 항상 있어요. 뭘 받아요? 재료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재료를 받고 그 결과를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즉 어떤 데이터가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얘네들은 다 어떤 데이터 타입이다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육각형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여기 데이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숫자가 아니야. X 사이즈라고 저 이름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축약어 X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데이터인지를 보셔야 돼요. 저 데이터는 뭐냐면 여기 비슷하게 생긴 놈이 똑같이 생긴 놈이 여기 이놈이야. 도메인. 그쵸? 즉 도메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도메인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 네,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저거를 영역이라고 배웠나요? 함수에서 그걸 뭐라고 불렀죠? 정의역 공역. 네, 영역이라고 배웠네. 정의역 공역 할 때 그게 정의역 공역 치역 그게 도메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네. 무슨 얘기 알겠어요? 즉 도메인은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노래 한번 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가지고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 이슈. 그다음 또 하나 뭐 있지? 오라나미씨. 아, 오로나민 씨. 오로나민 씨.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 개가 있었죠. 네. 그래서 도메인은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도메인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도메인은 놀랍게 제가 이 패널 참 자주 쓰자 그랬죠. 패널 창으로 자꾸 모니터링. 이게 그래스하퍼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 네. 그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은 막 돌리면서 그걸 디버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음 포워드 눌러가면서 한 줄 한 줄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갈 때까지 막 귀찮아.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다시 돌리고 하는데 뭐 시간 걸리고. 근데 얘는 중간중간 막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진짜 포인트지. 딱 보면 0.723을 연결하니까 0.723이 나왔잖아. 요거는 무시하세요. 요거 인덱스니까. 0.723이 나왔는데 이거를 도메인에다 연결해도 봤는데 얘가 똑똑하기 때문에 어떻게 봤냐면 0부터 0.723으로 번역해서 받는 거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암시적 변환이라고 불러요. 네. 암시적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이 숫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예상했을 거야 라고 얘가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모든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암시적 변환에 대한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좋은 클래스죠. 네. 그래서 뭐냐면 0일 때 0.723, 0부터 0.723을 0을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왼쪽이 안 바뀌는 거지. 아무리 이 숫자를 바꿔도. 그럼 여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도메인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메인이라는 놈,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지정해 줄 수 있는 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카피를 해서 여기로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연결을 해주면 네, 이 도메인을 보시면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도메인을 만들었죠. 그럼 그 도메인을 X에 갖다 딱 꽂아주면 이제 아까 궁금했던 거 네. 왜 반대쪽은 안 바뀌나요? 네, 반대쪽 이제 바뀝니다. 오른쪽 왼쪽 바뀌고요. 제가 아까 슬쩍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0.441보다 더 넘어갔어. 도메인 똑똑하거든요. 그럼 일로 넘어가면 0.441, 0.159 예. A부터 B까지가 머리부터 발끝이 아니라 발끝부터 머리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잘 그려져요. 예. 예. 얘가 잘 만든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넘어갈게요. 여기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어떤 습관을 가져주면 좋겠다 그랬죠?
기억나요? 파란 Do you 액형. remember? 아. 앞과 뒤에, 앞과 뒤에 항상 데이터 포맷을 넣어두자. 네. 여기는 뭐냐면 살짝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호버링이라 그래요. 호버링을 하면 플레인이라고 떠요. 예. 그래서 평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평면 뭐냐면 손바닥이야. 내가 사각형을 어디다 올려놓을까? 내가 이 사각형을 어디다 올려놓을까? 그러면 내가 올려놓은 평면을 바꿔주면 사각형의 위치가 바뀌겠지. 위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도 바뀌어요. 막지 맘대로. 이러다가 꼭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게 기준이 되는 평면. 우리가 작업 평면이라고 부르던 거. CAD에서 UCS 바꿔가면서 했던 거. 네. CAD에서 UCS 모르는 사람 공부하세요. 네. UCS를 알면 도면 작업이 편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 플레인이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플레인을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얘는 비어있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결이 필요해. 얘가 사라졌죠. 왜? 참조한 플레인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플레인은 여기서 XY 플레인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다 연결해 줄 겁니다. 아니 그럼 왜 굳이 처음에 이게 들어 있었는데 왜 굳이 이런 작업을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뭐다? 시작과 끝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건 뭐에 좋다? 네, 정신건강에 좋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걸 싹 바꿀 겁니다. 이 앞부분을. 네. 자, 일단 도형을 그리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뒤에 사각형을 안 받고 커브로 받을게요. 커브가 더 큰 개념이니까. 그래서 커브로 딱 받았어. 네, 이렇게 다 했으면 플레인을 놓고 거기에 커브를 하나 그린 겁니다. 사각형을. 드디어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네. 자, 그러면 다 하면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다 선택을 하시고 앞에 있는 놈을 요거 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프리뷰 오프를 하는 거예요. 프리뷰 오프. 끄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조선이다 얘네는. 요리는 마지막 것만 있으면 돼. 파의 흔적, 네. 또 마늘의 흔적 다 지워줘야 돼요. 이미 요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커브만 딱 달랑 남겨놓고 이제 슬라이더만 바꾸면 우리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막 심장 박동처럼, 네. 하트비트처럼,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네. 이게 예상보다 오래 걸리네. 설명을 하나하나 해야 돼서 그렇구나. 네. 괜찮아. 제가 점심 먹기 전에 끝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사각형을 몇 개 그린다 그랬죠? 5,000개 그린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5,000개는 좀 넘어갔어. 네. 100개 어떻습니까? 아니, 그 전에 네, 4개 그린다 그랬죠. 4개. 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아직 우리 1번이 안 끝났어. 네. 도형 요게 지금 A 끝났고요. 이제 B 할 차례란 말이에요. 하나 그렸고 이제 4개 그릴 거야. 근데 제가 4개를 그냥 그린다고 하지 않았고 어떻게 그리냐면 네,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 네. 어디 있더라? 어디 있나요? 어디 있지? 네.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랬어요. 벡터를 좀 알려주려고.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미러를 쓰려고 했어요. 미러. 네. 이렇게 미러 보려고. 네. 재미없어요? 재밌다고 해줘.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사각형을 밀 겁니다. 어디로 밀어요?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밀 거예요. 그쵸? 어디로? Y축을 기준으로. 네. Y축을 기준으로 밀 수도 있는데 얘는 문제가 뭐야? 미러 플레인이 플레인으로 받는 거야. 축을 기준으로 미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플레인은 뭐냐면 여기 있는 면을 기준으로 밀어야 되겠죠. 예, 근데 그 면이 뭐냐면 이게 X 방향이기 때문에 이 평면은 YZ 평면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얘가 딱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종이를 바닥에 놓고 여기 있는 놈을 여기로 옮기고 싶어. 예, 근데 여기 평면을 기준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거울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YG 평면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어디로 옮겨야 돼? 어디를 기준으로? X 똑같이 얘를 한 번 더 쓰는 거죠. 더 쓰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옮길 거냐면 XG 평면을 기준으로 옮겨야 되겠죠. 네. 근데 놀랍게도 XG 평면이 아니라 XG 평면, 그렇죠? 근데 GX라고 안 하고 XG라고 했단 말이야. 그게 좀 이상해. 네. 그래서 XG 평면을 옮기면 여기까지 옮겨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놀라운 기능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뭐냐면 여기에 이거를 연결하면은 얘가 옮겨졌죠. 이걸 연결하면은 연결하는 애가 바뀌면서 얘가 이렇게 옮겨져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두 개를 같이 옮길 수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네, 제가 그냥 할 때랑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요. 이게 뭐냐면 Shift를 누르고 연결을 하면 추가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두 개가 같이 옮겨졌어. 이거는 뭐였어? 여기 있던 1사분면에 있던 놈. 얘는 미러를 해서 2사분면에 있던 놈.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옮겨서 3사분면, 4사분면에 옮겨진 놈. 이렇게 해서 4개가 됐어요. 그쵸? 여기 보면 2개가 더 왔죠?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얘네를 모아서 4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딱 4개가 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폴리라인 커프 4개가 나왔죠? 그럼 요 4개가 됐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프리뷰 오프. 단축키는 컨트롤 Q예요. 예.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선택하고, 이게 뭐예요? 플레인 하나 기준으로 사각형 4개 만드는 거였어요. 네. 사각형을 4개 만드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G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그룹이 돼. 그럼 그룹이 되면 뭐가 좋아? 네.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읽기가 쉬워요. 네. 우리는 시작과 끝을 읽는 습관이 아주 잘 돼 있어. 누구 덕분에? 캠리프지 대학 덕분에. 네.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인가? 네. 잘 아시죠? 단어의 처음과 끝을 알면 예, 다 읽히는 거. 이것도 뭐냐면 중간중간에 뭐 하는 거는 예, 과거의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현재 나는 플레인에서 커브를 만들었구나. 예. 좀 더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주석을 달아둬도 됩니다. 주석은 요 프리머티브에 어디 있나요? 여기 스크리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딱 넣고 더블 클릭 미니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거 이렇게 뭐 쓸 수 있어요. 평면에서 사각형 4개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써두시면 되죠. 네. 그래서 폰트 좀 구린데 폰트 고치는 건 나중에 하고 네. 아니야, 용납할 수 없어. 굴림체는 용납할 수 없죠. 네. 제가 사랑하는 나눔 바른 고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또 여기서 조절하네? 뭐죠? 네. 이렇게 평면에서 사각형 4개 만들기 이렇게 해두시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네. 이렇게 기억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사실 주석 잘 안 닿는데 네. 미래의 나를 위해서 좀 달아두긴 하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Do you have any question? 네, 퀘스천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랑 얘기했던 1번이 끝났어요. 여기 뭐였어요? 4개 그리자. 네, 박수. 네, 첫 번째 미션 완료. 미션 클리어. 네. 미션 컴플리트. 네, 좋습니다. 그럼 잠깐 스트레칭하고, 아이고 어리야.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 가죠. 두 번째 미션 뭐예요? 5,000개. 이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이미 다 되어 있는 거 쓸 거거든요. 네. 자, 우리는 뭘 하냐면 그리드를 깔 거예요. 예, 요 평면의 기준점이 되는 얘를 깔 건데 얘는 너무 쉬워요. 여기 있어요. 사라져 주겠니? 여러분 안 보이나? 저만 보이나요? 네. 나중에 녹화하면 보일 거예요. 네. 화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가 이 메뉴를 가리고 있어. 내려서 할까요? 네, 내려서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벡터에 보면 그리드라는 놈이 있어요. 이 그리드를 우리가 쫙 깔 거고요. 그리드에 스퀘어를 한번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Y 평면이 하나 있는 것 같지만 그 옆에 있는 놈, 요 놈이 그리드가 깔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드는 너무 쉬워. 네. 요 XY 플레인을 그대로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되고 네. 편한 요거는 기본값이 XY 플레인 들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제가 원하는 숫자를 입력을 할게요. 아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는 얘가 여기 세 칸 자리가 이 소수점 말에 세 자리까지 나오고 0부터 1까지 가잖아요. 예. 근데 제가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하고 5.3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로 딱 나와요. 5.3이 입력이 되면서. 그리고 5.3이 들어가는 영역으로 0부터 10까지 만들어집니다. 10의 배수, 10의 거듭 제곱으로. 제가 27.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부터 100까지. 네. 이렇게 나오고. 당연히 조절할 수 있죠. 조절 어떻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디트 들어가거나 여기 슬라이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더블 클릭하면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건 실수, 네, 실수, 정수, 짝수, 홀수. 그 다음에 몇 번째 자리까지 할 거냐. 여기 소수점 늘어나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한 자리까지 하시고 요 크기를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얼마로 할까? 7.7. 네. 그 다음에 이건 숫자 고참 여기서 해야죠. 네. 맨날 헷갈려요. 7.7부터 맥스를 그다음 민을 뭐 2.3 이렇게 했다. 그럼 얘가 2.3부터 7.7까지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더가 딱 돼서 나옵니다. 네. 나는 이것도 귀찮다. 그럼 꿀팁 알려드릴게요. 네. 2.3보다 큰 아무 숫자나 입력을 하고 7.7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2.3부터 7.7 이렇게 딱 들어가요. 네. 뭐 알면 좀 제일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 잘 안 써요. 네. 평소에 그냥 숫자 입력하는 게 빠르니까. 네, 그래서 5.7 여기다 5.1 연결하면 이제 간격이 확 늘어났죠. 여기 늘어난 거 보이죠? 네. 쫙 축소해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 개수가 5칸밖에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조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쫙 그리드를 뿌릴 수 있는 거죠. 네. 됐어요. 네, 준비됐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네. 이 그리드를 만들었는데 이 그리드에 이거는 셀, 그 아웃라인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그리드에 점이 나가는 거예요. 네, 점이 나가는데 지금 690개의 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거를 포인트로 내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뭘 했어요? 이 플레인에서 시작해서 여기 포인트를 하나 그리는 것까지 했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으로 딱 만들어 주시고 이거 끄고 이 난리 났는데 여기 막 진해졌는데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크기를 항상 같게 만들어주는 그 기능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점을 다 이렇게 따닥 찍었어. 이 점은 이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두 번째는 벌써 끝났습니다. 배치 끝났어요. 이제 배치 뭐 하면 돼? 요거를 싹 바꿔치기. 갈아타는 거죠. 딱 갈아타면 망했다. 네. 이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요게 진짜 이게 꽃이라 그래.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네. 나는 4개 했는데 여기 4개 제대로 됐는데 얘는 그렇지 않은데 뭔가 2줄에는 2개씩 들어가 있고 점 빼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어. 왜 이런지 알아요? 왜 이런지 아시는 X, 분? Y, Z 쪽으로 미러가 돼주고 그렇죠. 데이터 정도도 이런. 그렇죠. 네. 아주 좋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요게 아니라 요것만 켜볼게요. 요것만 키면 얘는 여기 다 그려져 있잖아. 그쵸? 여기 다 그려져 있는 얘를 x, y축을 기준으로 y지평면을 기준으로 옮겼으니까 이렇게 밀리는 거고 얘네 둘을 모아서 밀었으니까 이렇게 밀어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얘네들 다 조합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쵸? 예. 우리는 이걸 원한 게 아니잖아. 그쵸? 예. 우리는 각각마다 4개씩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얘가 아니고 요거는 여기다 그대로 두고 요거 여기다 놔야 되겠네요. 우리는 이 위치로 여기 우리가 만들었던 요 위치로 얘네들을 옮기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게 배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옮겨야 되는데 중요한 작업을 하나 할 겁니다. 제가 그냥 일단 하고 안 되는 걸 보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안 되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옮겨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저거를 옮길 때는 CAD에서 뭘 썼죠? 여기 있는 사각형을 저 위치로 옮기려고 그래. 그럼 뭘 썼죠? CAD 명령어 뭐였어요? 기억 안 나요? 미러. CAD를 아니요. 요즘 레빗을 쓰는 시대입니다, 선생님.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옮길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썼나요? 네. 그냥 카피를 썼죠. 예. move를 쓰는 경우는 만들어서 그 객체를 옮길 때만 썼는데, 네. 근데 놀랍게도 그래서프에는 카피가 없어요. 왜 카피가 없을까? 그래서프에는 여기 보시면 어디 있나요? move만 있어. move. 발음도 어려워. move away from, move to play 막 있어. 딱 있는데 move밖에 없어요. 왜 카피가 없어요? 형상 원래 객체는 앞에 있으니까. 네, 원래 객체는 앞에 있으니까 카피를 할 필요가 없어요. move를 하면 원래 건 앞에 있고 뒤에 거는 카피된 채로 있어요. 또는 move를 하면서 0,0이라고 해주면 돼.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카피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레이를 하듯이. 네,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ove를 해도 되는데 우리는 orient라는 걸 쓸게요. 네. orient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A 평면에서 B 평면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핸드폰을 이쪽에 있는 핸드폰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놈을 이쪽으로 바꿔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평면은 XY 평면이었기 때문에 XY 평면 그대로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월드 XY 들어있으니까 이 평면으로 옮겨주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뭐를 이 지오메트리로 옮길 거예요. 네. 그냥 옮기면 그러니까 또 이것도 나눠서 옮깁시다. 자꾸 이거 처음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요. 네. 이렇게 플레인으로 바꾸고 커브도 바꾼 다음에 자, 얘를 이제 지오메트리로 쫙 하고 옮길 건데 자, 난 옮기고 싶었어. 4개씩 쫙 뿌려지길 기대했는데 이번 결과는 어때요? 이번 결과는 뭔가 옮겨진 것 같아서 쫙 봤는데 뭔가 삐뚤빼뚤해. 왜 이렇게 삐뚤빼뚤하지? 여기만 삐뚤빼뚤하네요. 그러면서 딱 들여다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요거 끄고 뒤에 커브만 켜서 볼까요? 네. 아니 처음에는 4개가 있어요. 이건 여기 있는 거니까 이거 딱 지우고 보면 아니 처음에는 여기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왼쪽으로 밀렸고 세 번째는 다시 오른쪽인데 간격이 다르죠. 그 얘기는 밑에 있는 놈이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요 크기를 맞춰놓고 봅시다. 크기를 5.0으로 딱 맞춰놓고 보면 그 5.0 그리드를 기준으로 얘는 여기 있고 그리드도 켜놓고 볼까요? 네. 그리드를 기준으로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마치 나뭇잎 자라듯이 외떡잎 식물 자라듯이 이렇게 막 자라고 있어.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콩나무처럼 이렇게 쫙 올라갔어. 그쵸? 이상하죠? 네. 왜 이럴까요? 네. 데이터 매칭이 이제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데이터 매칭이 달라서 그래요. 데이터 매칭이 뭐가 잘못돼서 그럴까? 스퀘어 그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개수를 확 줄여볼게요. 여기를 5개, 여기를 10개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점이 11개, 6개에 11개씩 올라갔겠죠? 네. 얘기해봐요. 리스트 안에 이제 음,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리스트 그래프들을 시켜놔야 이제 음, 4개 그 사각형이랑 매칭이 일일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4개가 그 안에 하나하나씩 다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점 하나하나랑 이제
저희가 사각형을 합친 게 아니다 보니까 사각형 하나가 점 하나랑 매칭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각형이 그 다음 점으로 매칭되는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우, 좋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다른 사람들은. 네. 몰라야 정상입니다.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 지금 동영이는 이미 충분히 많이 학습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언어를 써서, 표현을 써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정확하게 맞아요. 예. 근데 뭐, 제가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야. 굉장히 어려운 거를 왜 가지고 왔냐?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밀리는 경우는 데이터 매칭이 잘못되어 있다. 예, 요거를 인지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예, 이것도 또한 장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데이터 매칭이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익숙하고 막 그래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그럴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찾으면 돼요. 예. 자, 제가 그거를 이제 이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만약에 앞부분 좀 놓쳤다. 예, 다시 동영상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매 시간 설명할 겁니다. 자, 여기 커브가 있죠. 이 커브가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를 받아서 플레인을 했는데 이거는 플레인이 이걸 원점으로 그냥 받아서 그래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와이어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점선과 이 두 줄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점선과 두 줄의 차이가 있죠. 네. 이 와이어가 Y라노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지금 처음 봤다면 사실은 하나의 차이가 더 있어요. 여기랑 다르죠. 이거 언제 처음 달라졌냐면 여기서부터 처음 달라져서 오늘 우리가 만든 것 중에는 다 단선이었다가 여기서 처음 네, 두 개의 복선으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 점선이 나타났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만약에 나는 이게 안 보인다. 난 다 똑같은데요. 무슨 소리예요? 이런 분들은 디스플레이에서 팬시 와이어즈가 꺼져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얘랑 얘랑 뭘까? 자, 이건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와이어인데 이거는 뭐다? 점. 다수. 아니 여기에 뭐가 흘러가고 있다? 세월이 흘러가나요? 정보가 흘러가고 세월이 있다고. 네, 좋습니다.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데이터, 이 값들은 다 데이터라면 육각형 데이터라 그랬잖아요.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로,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에서 와서 이거는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패널을 자꾸 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이렇게 단선으로 오는 데이터에는 데이터가 딸랑 하나만 있어요. 단 하나의 데이터가 흐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선은 데이터가 2개 이상이면 이렇게 흘러요. 네. 데이터 여러 개다. 아, 나는 여러 개가 흐르고 있어요. 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고속도로가 흐르는데 그럼 얘네는 뭐다? 예, 얘네는 데이터가 여러 개인데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게 아니라 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 보이죠? 이게 리스트를 나타내는 주소예요. 리스트의 주소인데 패스라고 부르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속버스가 여러 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고속도로에 버스가 여러 대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즉 버스 안에 타 있는 사람인 거죠. 여기 몇 개의 버스가 있냐면 네, 이렇게 딱 보시면 예, 6개의 버스에 11명씩 타고 있어요. 11명씩 탄 버스 6개가 고속도로를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시 데이터가 하나다. 데이터가 여러 개다. 데이터가 여러 개가 여러 개의 리스트를 따라가고 있다. 리스트 안에는 혼자 타고 가도 돼요. 버스에서 한 사람만 타고 가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뜹니다. 왜? 리스트가 여러 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리스트가 하나다. 여기는 리스트가 여러 개다. 이걸로 구별하시는 겁니다. 가딧?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이제 리스트 매칭인데 뭐냐면 여기 11개의 데이터가 왔잖아요. 11개의 데이터가 처음엔 점으로 갔는데 점으로 그냥 할게요. 어차피 저기 똑같으니까. 이렇게 11개가 이렇게 왔는데 이 커브 자체는 이렇게 4개가 왔어. 그러니까 지금 쪽수가 안 맞는 거지. 패싸움을 해야 되는데 4대 11인 거야. 그쵸? 4대 11이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매칭이 되냐면 0, 1, 2, 3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어떻게 마지막 놈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지. 네, 그래서 데이터 매칭이 0, 1, 2, 3, 4, 5, 6, 7, 8, 9, 10 갈 때까지 3번 놈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좀 잘 보이게 이걸 하나 켜놓을게요. 이 포인트들은 여기 0번부터 숫자가 안 보이네. 작아서. 네. 아이고. 네, 좀 크게 보이죠? 너무 큰가? 네. 이 포인트들은 여기부터 0번, 1번, 2번, 3번 포인트로 10번까지 11개씩의 점들이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점을 0번 놈은 어디 있는 놈? 이 사각형의 1사분면에 있던 놈이잖아요. 1사분면에 있던 놈이 여기 생기는 거고 2사분면에 있던 놈은 여기 1번 점이랑 매칭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4사분면에 있던 놈은 2번 점이랑 매칭을 하는 거고 여기 3사분면에 있던 놈은 얘랑 매칭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칭을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여기 있는 놈이 왼쪽 아래에 있는 요 놈이 끝까지 싸우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줄이 몇 개더라도 여기 0, 1, 2까지는 데이터가 다르게 갈 수 있는 건데 예, 여기는 이렇게 나머지가 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데이터 매칭 방식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영이가 얘기했던 대로 데이터는 11개가 지금 점이 흐르고 있지만 각각이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한테 4개씩 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각각의 차를 만들어야 돼. 각각 개인 차를 타고 4개씩, 4명씩 실어야 된단 말이에요. 커브를. 예.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 데이터를, 여기 요 데이터죠. 요 데이터가 지금 6개의 브랜치에 6개의 버스에 11개씩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이거 나중에 또 상세히 설명할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리스트 매니지먼트 영상을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그래프트라는 걸 하면 데이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예, 데이터를 딱 흐르면 얘네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네들이 각각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0부터 10까지 개인 차를 소유하게 됐어. 예, 그리고 앞에 있던 버스, 자기의 흔적이 남아있죠? 0번 버스에서 나온 놈들 11개, 1번 버스에서 나온 놈들 11개, 그런 식으로 6번, 5번 버스에서 나온 놈들 11개까지 이렇게 각각 몇 개의 브랜치에 66개의 브랜치, 즉 66개의 차가 컨테이너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겠어? 하나씩 돼 있겠죠. 이제 각각의 그 리스트마다 그 리스트마다 하나씩 돼 있고 여기에는 4개씩의 커브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역전됐어. 야, 우리가 아까 다 당했는데 다시 패싸움하러 왔더니 다 따로따로 있네. 각계격파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놈이 4명을 다 상대하다가 예, 다 상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4명이 다시 얘를 처리하러 가는 거고 다 도장을 깨러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그 위치로 가봤더니 이제 각각의 숫자들이 다 찰 만큼 4개씩의 커브들이 다 그 자리에 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지워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리드도 지울까요? 각각의 칸마다 4개씩의 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시 지우고 우리가 이제 개수를 확 늘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0이 되어버렸네 중간에. 네. 원하는 만큼 이거를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끝났어. 네. 두 번째 단계 뭐였어요? 도형 만들고 배치하는 것까지 끝났어.
곱하기 5,000개 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네. 자, 이제 뭐냐면 제어. 아, 그럼 한 놈씩을 어떻게 빼지? 네. 가장 부상이 심한 놈 한 놈을 어떻게든 빼야 되는데 오늘은 그걸 랜덤하게 뺄 겁니다. 랜덤하게 하는 컴포넌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랜덤하게 뺄 건데 자, 일단 커브를 받아야 되겠죠? 커브를 받아왔어. 이제 각 집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 집마다, 각 차마다 커브가 4개씩 들어있는 거야. 네. 이제 그 커브 4개씩을 어떻게 뺄까만 조정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몇 개의 브랜치 현재 있냐면 380개의 브랜치가 있습니다. 380개의 브랜치에 있는 4개씩을 다 조정을 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일단 랜덤하게 빼는 게 뭔지를 한번 봐야 돼. 네, 랜덤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요. 랜덤 컴포넌트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딱 보니까 이 패널 창으로 싹 보니까 숫자가 딱 나오네요. 0.771094 랜덤하다 보니 똑같이 나오네. 네. 자,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0부터 1이라는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몇 개 필요해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드라는 게 있어. 이 시드가 사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내가 네, 어떤 시드를 딱 넣는 순간 이 숫자가 바뀌어요. 그 시드는 큰 난수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난수표 안에서 어디부터 시작할 건가 예,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드 값이 바뀌면 랜덤 값이 바뀐다. 예. 그래서 랜덤 값이 항상 바뀌게 하고 싶다. 그러면 시드 값에다가 시계 같은 걸 걸어 놓으면 돼요. 예, 그러면 이게 항상 바뀌겠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원하는 개수도 조절할 수가 있어. 그 시드에 맞춰서. 그럼 이런 숫자들이 막 나와요. 이렇게 숫자들이 막 나왔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애들을 01, 2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번호가 01, 23 되어 있어요. 네. 01, 23 중에 하나를 버릴 거니까 그 숫자를 하나씩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도메인을 배웠죠. 도메인에서 우리가 0부터 1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숫자를 3 이거는 고정된 숫자니까 고정된 숫자는 패널창으로 쓸게요. 패널창을 띄고 싶으면 이렇게 다운표를 하면 됩니다. 다운표를 하면 이게 나오고요. 3 이렇게 해주면 엔터 치지 마시고 3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0부터 3까지로 이게 바뀌거든요. 값이. 그래서 우리가 0부터 3 사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숫자가.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뭐 마이너스 0.5부터 3.5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0부터 1까지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도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네. 요거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0부터 3 다 적어 놓을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고정된 거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패널창이 좋은 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쓸 수도 있어요. 0부터 3 이렇게 쓰면 이게 0부터 3이 됩니다. 이렇게 도메인을 만들어도 되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리맵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어. 예. 리맵은 뭐냐면 여기서 온 값을 지금 0부터 1이라는 소스 도메인을 넣어주면 되는데 들어있고요. 0부터 3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0부터 1에서 0부터 3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정확히 3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값이 딱 3배가 되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0이 나오면 0이 될 거고 3이 되면 3이 되겠죠. 아니 1이 되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자 이걸 왜 했냐면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저거는 이제 뭐죠? 그 숫자로 나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리맵 컴포넌트 자체는 그게 안 되나? 네, 안 되네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 7이라고 적혀 있는 이게 이제 정수인데 정수에다 연결하면 요거를 정수로 바꿔줘요. 그럼 300 이렇게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꿔주면 0, 1, 2, 3 중에 막 이런 게 나오겠죠.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뺄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컬이라는 걸로 제가 한번 빼는 작업을 할 텐데 컬이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세트에서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네. 컬
컬 여기 없나요? 여기 있었군요. 네. 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컬 인덱스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리스트, 이 리스트에는 우리가 지금 4개씩의 값이 들어있는데 요 나무 모양의 요 나무의 트리 구조를 보는, 데이터 트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4개씩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었다. 나는 2번을 빼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 도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도 빼야겠네. 네. 이렇게 2번이 빠지죠. 전체적으로 0, 1, 2, 3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번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번이 빠지고 이렇게 하면 0번이 빠지고 1, 2, 3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죠. 그 다음에 이게 다음 숫자가 나와도 되는 이유는 얘가 랩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0, 1, 2, 3 넘어가면 4는 0이 되고 5는 1이 되고 데이터를 계속 순환을 하는 거예요. 번호를 매기면서. 네, 연결이 돼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원순열 뭐 그런 생각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를 요거 대신에 요걸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냥 넣어주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지. 네. 다 없어졌어. 왜? 3개나 만들어 놨으니까. 3개 뺐으니까 0, 3, 1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밖에 안 남았어. 4개였는데. 그리고 2개를 없애면 2개가 남겠죠. 0, 3. 예. 근데 다 뭐가 됐어? 다 똑같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리본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야. 다 모양마다 다르게 만들고 싶었죠. 자, 그러면 여기 커브가 지금 보니까 몇 개의 브랜치에 380개의 브랜치, 즉 380개씩 모여 있단 말이에요. 389군데 모여 있단 말이에요. 4개씩. 그러면 우리는 몇 개의 요 컬 인덱스가 필요할까요? 가장 어려운 퀴즈. 우리는 380개의 그룹에서 하나씩 빼기 위해서 몇 개의 인덱스가 필요하겠어? 380 380개가 필요하겠죠. 네. 각각의 네. 유치원생 같이 대답하라니까요. 네. 어렵지 않아요. 380개를 지우기 위해서 380개가 필요해요. 380개를 다 다르게 하기 위해서. 같게 하기 위해서 상관없는데. 그런데 380개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5000개를 만들 수 있고 100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돼. 몇 개 그룹에 있는지. 그쵸? 그게 바로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생겼는데 뭐 제 기준으로 나중에 생겼고 네. 트리 스태티스틱스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이 데이터 트리의 정보를 보는 거야. 통계 정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P는 여기 있는 거가 몇 개가 있는지 네. 패스를 따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네.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그거랑 같이 이게 원래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정보를 얘가 3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쪼개주는 거예요. 옛날엔 여기서 정보를 따왔는데 지금 보시면 P를 연결을 하면 여기에 0000, 0001, 000이 이게 나가요. 이게 패스거든요. 이 패스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왼쪽의 정보들을 여기 19, 18까지 여기를 19, 18까지 이 주소를 따가는 놈이 이 패스예요. 패스 경로. 그 다음에 여기 L은 뭐냐면 그 각각마다 몇 개씩 있는지, 즉 이 데이터에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놈을 따가는 거예요. 예, 그 오른쪽이 여기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놈은 뭐냐면 바로 카운트입니다. 뭐의 카운트? 예, 380개라고 하는 여기 있는 제일 위에 있는 정보를 따가는 거예요. 즉 얘를 이렇게 분해해서 여기다 나눠주는 게 트리 스태티스틱스다. 예, 요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패스 정보를 알아오기 위해서 얘를 자주 쓰셔야 돼요. 얘랑 브랜치랑 자주 쓰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컴포넌트가 있어서 우리 이제 380개라는 숫자를 얻어냈어. 그 380개를 여기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잠깐 꺼둘게요. 380개를 끄는 거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disable, enable을 바꿔주면 됩니다. 또는 컨트롤 E를 누르면 컨트롤 E가 enable, disable이에요. 그 숫자를 아까 여기 2라고 입력했잖아요. 그 2 대신에 이 C를 여기다가 딱 연결을 해주면 이제 숫자가 몇 개가 됐어? 380개의 숫자가 나오고
이 숫자가 마지막 숫자를 보면 0, 1, 2, 3으로 계속 반복되는, 반복이 아니라 랜덤한 380개의 숫자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퀴즈 갑니다. 이거를 그냥 키면 된다, 안 된다? 퀴즈입니다. 네, 너무 쉽죠? 네. 제가 질문을 낸 의도를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쵸? 네. 뭐예요? 네. 자, 이 와이어의 모형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안 돼요. 네. 왜? 우리는 380개의 브랜치에서 380개를 보내서 연산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380개의 차가 오면 380개의 차가 가야지 싸움을 할 수 있어. 380개의 숫자가 하나에 다 타고 있으면 그 한 차와 한 차끼리 대응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80개를 다 빼고 있는 거야. 4개밖에 없는데 380개를 빼면 어떻게 되겠어? 다 빠지겠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380번 작업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뭘 해줘야 돼요? 그래프트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집이 좀 많아졌을 때, 차가 좀 많아졌을 때는 380개의 브랜치와 380개의 브랜치가 같은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 데이터의 주소는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예. 요걸 좀 난 맞추고 싶다, 나는 결벽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Simplify라는 게 생겼어요. 요걸 하면 쓸데없는 정보를 싹 제거를 해줍니다. 네. 근데 그래도 여기 좀 다르긴 하겠네. 네. 그래도 매칭은 어차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Simplify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도 이렇게 정렬해 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우리가 call i에다가 어떻게 다시 this enable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 뭐예요? 일단은 3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룹핑을 해줄게요. 그룹핑을 해주고 이런 애들 컨트롤 Q 눌러서 프리뷰를 꺼주면 네. 뭐예요? 커브를 받아서 커브를 했어. 근데 직전을 보니까 컬을 했네. 아, 뭔가 하나씩 뺐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이 과정은 만드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읽기가 쉬워집니다. 한번 다시 읽으면서 가볼까요? 아, 뭔가 평면에다가 요거 기능을 키면 여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선택한 것만 볼 수 있는데, 평면에서 도형 4개를 만들었구나.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평면에서 점을 쫙 뿌렸구나. 그 다음에 이 도형과 요 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그 점에다가 뿌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4개씩 받아서 3개씩으로 바꿨구나. 이렇게 돼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쉽죠? 네. 읽고 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잘 읽기 쉽게 그룹핑을 해두는 것도 미래의 나를 위한 아주 시간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했어. 저장 한번 하고 넘어가. 엑셀 소트만 잔뜩 있네. 아, 창피하다. 자, 바탕화면 강의 오늘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목 뭐라고 할까요? 제목 뭐 상관없어요? 네. 가장 인상적인 거 있어요? 컬링 할까? 컬링? 네. 그 컬링은 아니지만 컬을 하는 게 포인트니까 이거는 컬링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빼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냈더니 이제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패스 카운트만큼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 랜덤 숫자를 원하는 만큼 뽑아낼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시드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기 막 흔들리는 거 보이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가 유난히 안 바뀌네. 또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얘는 절대 안 바뀌지? 신기하네. 이건 무슨 원리일까요? 시드를 좀 키워볼까? 바뀌었어. 얘는 되게 이 숫자는 되게 진동폭이 작은 애인가 봐요. 예. 되게 큼직큼직하게 바뀌어. 네. 이런 또 차이가 있었네요. 네. 놀라운 발견.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네. 요 위치. 네. 신기하네. 네.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시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개수를 마음대로 바꿔도 그대로 다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미 5,600개 됐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57 곱하기 100일이니까 얼마죠? 5,757개가 됐겠네. 네. 49, 199 하면 5,000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커브가 15,000개가 됐습니다. 현재는 15,000개예요. 저런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혹사시키는 거지. 시드를 바꿔가면서.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 했어요. 이제 2분 남았습니다. 2분. 이제는 쟤를 뭐 하면 돼요? 하나의 패턴으로 만들고 싶었잖아, 우리가. 그쵸?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또 그래스하퍼나 라이너의 도움을 좀 받는 거죠. 제가 커브를 받았는데 이 커브에는 몇 개씩 들어있어요? 3개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쉬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연산이 안 될 수도 있어. 네. 연산을 좀 좁히는 방법을 제가 또 이제 알려드릴 텐데 안 된다면 여기에 보시면 커브가 아니었나요? 아, 서피스에 바운더리 서피스라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산이 될지. 금방 됐어. 네. 그래서 커브를 딱 꺼보면 하나도 안 됐네. 잘못했어요. 네. 이게 안 되면 이제 저희가 하려고 그랬던 거는 리전 유니온입니다. 리전 유니온을 하면 저 커브들을 다 합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5,000개니까 5.9초 걸렸어. 그래서 딱 끄면 앞에 거를 다 끄면 아까도 됐던 거 아닌가? 안 됐지. 개수를 봤더니 이제 다 하나씩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저는 이 방법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리전 유니온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합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너무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얘예요. 그러니까는 테스트는 앞에서 최대한 많이 해서 다 만든 다음에 개수를 줄여 놓은 다음에 되면은 그 다음에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했어요? 사각형 4개 중에 하나 빼는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냈어. 예. 만약에 저기가 색을 좀 칠하고 싶다 그럼 아까 거기에 바운더리 서피스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여기 색도 딱 입혀집니다. 이렇게 딱 입혀지면 우리의 멋진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감동적이죠? 아무도 눈물 흘리지 않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베이크를 하고 yes please 그룹으로 yes please를 딱 해주면 제가 이제 일로 나갔거든요. 전체적으로. 자, 전체 켜서 볼게요. 네. 잠깐 끄고 와야겠다. 우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고 저쪽에서 볼까요? 퍼스펙티브에서 렌더링을 해도 잘 안 보이네. 저 색깔을 바꿔야 되나? 너무 뿌옇죠? 이런 걸로 볼까? 색이 별로네. 네, 그냥 볼게요. 네. 이런 패턴을 우리가 쉽게 만들어냈다는 거죠. 순식간에. 근데 이 순식간에 만들어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거를 내 맘대로는 아니지. 랜덤이니까. 아무튼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할 수 있다는 거. 근데 크기도 간격도 못도 다 내가 부분 내가 만들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좀 괜찮네. 이거 바운더리를 킬 거라고 그랬네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길지 않았는데 요거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나중에 이런 시간들이 많이 금방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사람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한참 뒤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첫 시간이라 좀 일부러 제가 올린 영상에도 처음 영상이 조금 더 많은 걸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핵심은 여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여러분 배우면서 하면 돼. 금방 늘어. 오늘의 핵심은 사실 어디 있어요?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어요. 저는 요거대로 한 거예요. 도형을 그리고 배치하고 제어를 하겠다. 요거는 뭔지 알려주지 않고 시작했지만 요거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적고 내가 못하는 것들을 찾아서 또는 서로 의논해 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못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손으로 그리라고 하면 그려낼 수 있거든. 그 과정을 이렇게 프로세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바이.